어서 오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숨막히는 복수극입니다. 잔소리 많기로 유명했던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며느리가 그동안 쌓였던 서름을 풀기 위해 복수를 시작한다는 이야기, 상상만 해도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여러분께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부 갈등의 깊은 골이 패인 김 여사님과 며느리 지혜 씨에게서 시작됩니다. 김 여사님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 잔소리 대마왕이었습니다. 며느리 지혜 씨가 하는 모든 일에 꼬투리를 잡고 사사건건 간섭하며 지적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아침 식탁에서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김 여사님의 잔소리는 마치 끄고 싶어도 끌 수 없는 배경. 음악처럼 지혜 씨의 일상을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지혜야, 국이 너무 싱겁구나. 간장을 더 넣었어야지. 우리 아들이 싱거운 건 질색하는 걸 모르니? 빨래는 왜 색깔별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돌리니? 옷이 다 상한다. 비싼 옷들인데. 아깝지도 않니? 우리 아들 퇴근하고 오면 따뜻한 물에 발이라도 담가주렴. 회사 일이 얼마나 고될 텐데 너라도 신경 써야지. 끝없이 이어지는 잔소리에 지혜 씨는 늘 고개를 숙이고 네, 어머님 하고 기계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지혜 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복수심과 함께 깊은 상처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티내지 않고 묵묵히 시어머니를 모셨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지혜 씨는 꿈꿨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잔소리에서 해방되는 날이 오기를. 그러던 어느 날 김 여사님에게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중요한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눈에 띄게 심해졌고 결국 가족들은 김 여사님을 모시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아들인 남편은 깊은 슬픔과 죄책감에 잠겼지만 며느리 지혜 씨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서름을 풀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었죠. 지혜 씨는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피는 효부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해드리고 함께 산책을 나서는 등 주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완벽한 며느리 노릇을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고 냉정한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복수는 바로 정보 차단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평소 동네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했고 이를 통해 많은 정보와 소식을 얻곤 했습니다. 지혜 씨는 시어머니의 외출을 서서히 줄이고 외부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찾아오면 어머님이 요즘 많이 편찮으셔서 면회가 어렵습니다. 감염의 위험도 있고요라고 둘러대며 단호하게 돌려보냈습니다. 점차 김 여사님은 세상과 단절된 고립된 섬처럼 변해갔고 그녀의 세상은 지혜 씨가 보여주는 것들로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복수는 거짓 정보 주입이었습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이 혼란스럽고 판단력이 흐려진 김 여사님에게 지혜 씨는 교묘하게 거짓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여사님이 평소 아끼던 골동품 항아리를 실수로 깨뜨려 놓고는 어머님이 직접 깨뜨리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자신이 그랬을 리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지만
지혜 씨는 아니에요, 어머님. 분명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옆에서 다 봤는걸요. 너무 속상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라며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반복되는 거짓 정보 주입과 교묘한 심리 조작에 김 여사님은 점차 자신의 기억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혼란스러움 속에서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던가? 라는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세 번째 복수는 재산관리권 장악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둔 재산이 상당했습니다. 노후를 위한 부동산과 현금, 귀금속 등 적지 않은 재산이었죠. 지혜 씨는 남편을 교묘하게 설득하여 김 여사님의 재산 관리권을 자신에게 넘기도록 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위한 마땅한 조치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김 여사님의 통장과 인감 그리고 모든 재산 관련 서류는 지혜 씨의 손에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지혜 씨는 김 여사님이 아끼던 비상금이나 숨겨둔 귀금속들을 하나둘씩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나중에 내 돈 어디 갔느냐? 내 반지는 어디 있느냐? 고 소리쳐도 지혜 씨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돈이나 반지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어머님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라며 능청스럽게 대처했습니다. 치매 증상 때문에 김 여사님은 자신의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고 그저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어딘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예리하고 날카로운 빛이 살아 숨쉬고 있었죠. 김 여사님은 비록 치매를 앓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녀는 평생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혜 씨의 행동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정말로 기억을 잃은 건지 아니면 며느리가 자신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건지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물건들, 감쪽같이 없어진 돈, 그리고 지혜 씨의 지나치게 과도한 친절 속에서 김 여사님은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확신을 점차 갖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과거의 자신을 똑똑히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혹독하고 고된 시집살이를 꿋꿋이 이겨내며 집안의 모든 것을 꾸려왔던 강인하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은밀하고 치밀하게 며느리의 행동을 주시하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치매 증상은 사실 일종의 고도로 계산된 연기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치매를 이용하여 며느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잔소리로 볶아댔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후회와 함께 며느리의 진정한 본심을 알고 싶다는 복잡한 마음이 교차했던 것이죠. 김 여사님은 마치 진짜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면서도 은밀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활용하여 지혜 씨가 자신을 속이는 대화들을 녹음했습니다. 또한 옷 속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로 지혜 씨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가는 장면이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순간들을 촬영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미리 작성해 두었던 중요한 유언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십 년간 믿고 지내왔던 변호사와 비밀리에 연락하여 자신의 재산이 함부로 처분되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단단히 취해두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김 여사님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지혜 씨는 김 여사님의 재산을 이용해 몰래 투자한 사업이 크게 성공하자 더 이상 김 여사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김 여사님을 외딴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끈질기게 종용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망설였지만 지혜 씨의 설득과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교묘한 말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기 전날 밤 김 여사님은 온몸에 힘을 주어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치매 연극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혜 씨의 모든 악행을 조목조목 짚어나갔습니다. 지혜 씨가 자신에게 거짓 정보를 주입한 일, 몰래 재산을 빼돌린 일, 그리고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 비정한 계획까지 모든 것을 명확하고 빼도 박을 수 없는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녹음된 음성 파일과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 증거는 지혜 씨를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남편은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아내의 잔인한 배신과 어머니가 겪었을 헤아릴 수 없는 고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 씨는 자신의 모든 치밀한 계획이 물거품이 되자 얼굴이 새빨개졌고 결국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지혜 씨에게 했던 잔소리가 어쩌면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회상하며 자신 또한 완벽한 시어머니는 아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배신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지혜 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빼앗긴 재산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아내의 잘못을 묵인하고 방관한 책임을 물어 엄중한 경고를 했으며 부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김 여사님은 예전처럼 잔소리가 많은 시어머니가 아닌 존경받고 현명한 집안의 어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혜 씨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모든 것을 잃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비록 고통스럽고 험난했지만 결국 진실을 밝히고 각자의 자리를 되찾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잔소리 많은 시어머니와 복수를 꿈꾸던 며느리,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반전과 진실. 우리 삶에서도 이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와 우리의 가치관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용서, 그리고 삶의 지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귀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